지난 1월 24일 공개되자마자 흡입력 있는 스토리와 매력이 넘치는 캐릭터들로 입소문이 타기 시작하면서 마침내 넷플릭스 1위를 달성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중증 외상센터. 하지만 작품의 소재가 한국의 병원 이야기를 다루는 만큼 외국에서는 흥행이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공개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전 세계 2위를 기록하더니 머지않아 넷플릭스 공식 집계 비영어 TV쇼 부문에서 1위를 기록하며 전 세계에서 백강혁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죠. 그런 만큼 오늘은 전 세계를 그토록 빠져들게 만든 중증 외상센터의 비하인드들을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무비트립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월 24일 중증 외상센터의 공개 시점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패션 잡지 회사 바자에서는 작품의 메인 출연자인 배우 주지훈, 추영우, 하영의 인터뷰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해당 영상에서는 중증 외상센터를 촬영하면서 겪었던 에피소드들이나 어떤 자세로 촬영에 임했는지 등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현재 옥시부인전 중증 외상센터로 승승장구하고 있는 배우 추영우에게 첫 번째 의사 역할이자 엄친아인 양재원 역할을 연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드라마 중증 외상센터는 웹소설과 웹툰을 원작으로 한 작품이다 보니 이미 수많은 독자분들께서 양재원이라는 캐릭터를 나름대로 생각해 놓으셨을 텐데 이번 실사와 드라마에서는 이 캐릭터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많은 고민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며 이 캐릭터의 매력을 어떻게 살릴지 많은 고민을 하던 중 선배 주지훈 배우에게 애니 캐릭터라고 생각하면서 연기하라는 조언을 받고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죠. 뿐만 아니라 의학 드라마는 고증이 한번 틀리면 몰입감이 확 떨어지는 만큼 고증을 살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일환으로 실제 교수님과 함께 의학 관련 지식들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고 하죠. 실제 하영 배우 또한 고증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수많은 간호사들이 유튜브에 올린 콘텐츠들을 참고하며 많은 수술 장면들 속에서 간호사가 가서는 안 되는 동선을 체크하기도 하고 손이 절대 닿으면 안 되는 곳 등을 체크하는데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그녀에게 촬영 중 재미있었던 에피소드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촬영 현장 분위기가 너무나도 좋아 모든 순간순간들이 기억에 남지만 그 중에서도 북한산에 구급차를 타고 출동하는 씬이 있었는데 거기서 배우 주지훈이 드리프트도 하고 혼자서 무쌍을 찍는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전했죠. 해당 씬은 실제로 운전을 하지는 않고 차 안에서만 촬영한 뒤 뒷배경을 합성한 것이라고 하는데 주지훈 배우가 굉장히 프로답게 실제로 운전하지도 않으면서 너무 태연하게 운전 연기를 잘해서 배우 추영우와 함께 차 안에서 날아다니는 연기를 한 순간이 굉장히 기억에 남았다고 합니다. 그때 너무나도 연기를 열심히 했는지 다음날 몸살이나 집에서 앓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배우 추영우에게 던져진 올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건강이라고 답했습니다. 중증 외상센터를 촬영하면서 건강상으로 꽤나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추영우 배우는 일도 중요하고 사랑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하긴 하지만 그 중에서는 정신과 몸의 건강이 최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촬영 중 힘든 내색도 안해 주지훈 배우가 너무나도 고마웠다고 전하기도 했죠. 하지만 촬영 중 힘든 상황은 체력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연기적인 어려움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배우 하영은 혈액팩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는 게 너무나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평온한 톤으로 이야기할 때에는 매우 쉬운 발음이지만 매우 다급하게 띄어와 혈액팩이 필요하다고 말할 때에는 발음이 너무나도 꼬여 NG를 많이 냈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베테랑 배우 주지훈 역시 요구조자라는 말이 입에 참 안 붙어서 많은 고생을 했다고 전했죠. 이어서 바자에서는 밸런스 게임도 이어졌는데요. 먼저 이틀 동안 안 자고 촬영 대 이틀 동안 안 먹고 촬영부터 시작해. 안 먹고 촬영하기. 안 자고 촬영하기. 저 안 적어요. 우리 때는 진짜 매일 밤을 샜거든. 맞아본 매야. 안 고통스럽다는 게 아니라 예측이 되는 것. 계속해서 두 번째 질문이 이어지고 저는 대본 처음 받은 날이에요. 저도 대본 처음 받은 날. 첫방 날. 이어서 취향을 묻는 질문과 함께 잔잔하고 따뜻한 힐링 영화. 보는 내내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영화. 지금은 잔잔하고 따뜻한 힐링 영화. 작품에 대한 반응에 관한 질문까지 이어졌습니다. 나 왜 댓글 하나하나 찾아보는 편. 정신건강에 안 좋다. 이번 작품은 첫 번째일 것 같아요. 이로써 이번 중증 외상센터에 출연한 배우들의 비하인드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이어서 다른 인터뷰에서는 중증 외상센터를 연출한 이도윤 감독님의 비하인드 소식들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작품의 연출을 맡은 이도윤 감독은 지난 2014년 좋은 친구들을 이후로 커리어가 딱히 있는 분은 아니셨는데요. 그에 따라 왜 그가 이번 작품의 연출을 맡게 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는데 이에 대해 이도윤 감독님은 실제로 좋은 친구들 촬영 이후 10년간 방황하는 세월을 겪었다며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하셨죠. 그러던 중 취향도 재능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까지 자신의 취향이 너무 좁았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셨다는데요. 그렇게 취향을 넓히기 위해 공부를 하고 있었던 중 좋은 친구들로 인연을 맺었던 주지훈 배우가 이번 작품을 같이
다시 해보자는 연락을 주었다고 하죠. 처음에는 자신의 결과 다른 작품이라고 생각해 거절하려고 했지만 자세히 다시 한번 보니까 자신이 끌리는 지점 하나가 정확히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건 바로 백강혁이라는 캐릭터와 주지훈이라는 배우가 가진 결이 너무 똑같아서 이거 다시 한번 뭉쳐서 하면 너무나도 좋은 작품이 나오겠다는 삘이 팍 꽂혀서 바로 제안을 수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증외상센터는 그런 이유만으로 덥석 연출을 맡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작품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원작 웹소설과 웹툰이 모두 엄청난 흥행을 하며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던 만큼 관객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대박 정도의 작품은 만들어야 했기 때문이었죠. 그에 따라 이도윤 감독은 작품을 제작하면서 많은 부담이 있었다고 하는데 작품 속 등장하는 인물들과 이야기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느냐 딱 이 한 가지에만 집중하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웹소설이나 웹툰은 자기가 보는 속도를 조절하면서 볼 수 있는 매체인 반면 영상화 매체들은 감독이 의도에 따라 선택을 해서 보여드려야 하는 장르인 만큼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그 이야기를 어떤 인물을 통해 전달하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표현했다고 하죠. 뿐만 아니라 흔하디 흔한 메디컬 드라마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번 작품을 영웅서사시 장르라고 생각하며 연출하였다고 하는데요. 의사가 단순히 사람을 살리는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을 넘어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음에도 놓쳐야 되는 부조리한 상황 속에서 그 생명들을 살리는 당연한 일을 하는 백강혁이라는 캐릭터와 그 주변 캐릭터들이 이 당연한 일을 어떻게 해나가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려다 보니 자연스레 우리가 흔히들 부르는 히어로물이 된 것 같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당연한 일들을 하는 과정을 보다 극적으로 표현하려다 보니 대부분의 의학 드라마에서는 볼 수 없는 액션과 스릴 장르 또한 연출할 수 있어 이번 작품의 촬영이 굉장히 재미있었다고 하죠. 확실히 중증외상센터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메디컬 드라마와는 다른 결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보통 메디컬 드라마라고 하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소재인 만큼 굉장히 긴박하고 삭막하고 날카로운 느낌이 드는 반면 이번 드라마는 진지할 땐 진지하고 웃길 땐 웃기면서 완급 조절을 정말 잘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 중증외상센터 시즌2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얼마 전 중증외상센터의 원작자인 이낙준 작가가 시즌2에 대한 언급을 해 화제인 상황인데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지만 이미 써놓은 내용은 상당히 많다며 시즌2 제작은 넷플릭스에서 결정을 해줘야 가능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시즌2가 제작된다면 시즌1이 최소 단위 팀이 꾸려지는 이야기를 그려낸 만큼 시즌2에서는 그 팀이 본격적으로 활동하면서 겪는 여러 문제들을 그려낼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닥터 헬기가 도입되면서 24시간 동안 헬기가 드나들 텐데 그에 따라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오기 시작할 것이고 그런 것들을 여론적으로 타파해 나가는 스토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이낙준 작가의 개인적인 생각이다 보니 시즌2가 정말 이렇게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원작자가 이렇게까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만큼 그리고 중증외상센터가 현재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만큼 머지않아 중증외상센터 시즌2 제작 결정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지금까지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중증외상센터의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확실히 중증외상센터는 지금까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히어로물 의학 드라마로 한번 보면 이상하게 계속 보게 되는 그런 매력이 있는 드라마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아직 시즌2 제작 소식이 들려오지도 않았는데도 벌써부터 시즌2의 이야기가 그려지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번 중증외상센터를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중증외상센터에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영상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비 트립이었습니다. Back to when we felt like this was forever. Can I take you there?